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요. 그때는 기회를 갖다가 내던져버리고 이제 막판에 와서 야권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친노나 문재인 대표 측이 또 범제야 측이 또 야권을 지지하는 언론이 나서서 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언론들이 마치 나서서 안철수 의원 등이 새누리당의 앞잡이 있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단일화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면 황장수는 새누리당을 편들기 때문에 지금 이 야권 단일화를 갖다가 주장하는 문재인 대표나 친노나 범제야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새누리당 편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방금 앞에서도 새누리당을 얼마나 제가 비판했습니까?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 단일화를 하려면 하는 겁니다. 아니, 후보들끼리 서로 간에 사퇴하고 하는 부분이 현행법상 저는 문제는 좀 있다고 봐요. 정당의 선거 보조금을 갖다가 새누리당 164억, 더민주 140억, 국민의당 73억 이상을 받고 공천을 하고 후보를 내라고 그걸 줬는데 그런 돈은 다 갖다 쓰고 실질적으로는 사퇴해버리면서 한쪽을 밀게 되면 이 정당들이 이런 선거 보조금을 받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과 또 유권자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말들, 양당의 독점을 청산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진정한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 해놓고 또 선거 때만 되면 합쳐버립니다. 서로 물과 기름처럼 다른 사람이 같이 당을 못할 만큼 사연이 쌓이고 합의가 안 될 만큼이 되어서 나왔고, 안에 있던 사람은 빨리 나가라, 알더니 빨리 빠져라고 했고, 또 안에 있던 사람, 나가야 될 사람들은 죽어도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보따리 싸고 나간다, 그렇게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총선까지 서로 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될 수 있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광을 어떻게 파는지. 옛날에는 들어갈 때 선거 때 썼던 사무실도 인수하고 들어간 돈도 뒤로 보존해주고 그랬습니다. 또 근래는 뭐 이 총선은 이번에 양보해주면 지자체 단체장은 니를 공천해줄게, 안 그러면 산하기관에 뭘로 보내줄게, 이렇게 많이 했죠. 뭐 그런 경우가 한두 개 있습니까? 저 이번에도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적발되기 전에는 뭐라 할 수 없고요. 현행법에 정말 돈 받아 먹고 먹튀하는 행태는 잘못된 거지만은 어쨌거나 그러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딴살림을 차린 당의 사람들을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새누리당의 간첩으로 몰거나 그 사람의 지역구에 가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제야 울로라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또 안철수를 새누리당의 앞잡이인 양 묘사하는 일부 언론들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나눠먹지요. 공천 주류 6, 비주류 4로 하자. 공천위원장 양쪽에 3명씩 내어서 하자 했으면 공천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요, 뭐가 그리 크게 다릅니까? 다 비스무리하고 여있던 사람이 저기 간 거지. 사람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안 바뀌고 정책도 안 바뀌면 처음부터 같이 하지, 골고루 나눠 먹지. 대선 앞두고 상대 패거리를 죽여버리려니까 또 지도 대선 해보고 싶은 사람이 공천 못 받을 사람 데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태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은 총선 끝난 뒤에 하자. 총선 승리가 새누리당이 200석을 맞고 180석을 맞는 게 그렇게 절대절명의 과제였으면 내가 대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기고 봐야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욕하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쪽수가 좀 많지 않냐, 너가 좀 작으니까 4해라, 안 그러면 7대3 하자, 아니 중간에 6.5대 3.5로 하자, 그렇게 했으면 끝날 일 아니에요. 빨리 가. 보기도 싫어. 빨리 나가. 다시는 안 온다. 그렇게 서로 침 뱉고 헐어터진 거 아닙니까?
그놓고 지금 와서 와이랍니까? 야당에서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 감동은 없고요, 패권 강함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그냥 하나 쑥 들어가고 둘이 합쳐갖고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당은 항상 감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뭔 감동이 있어야지. 한번 보십시오. 이 새끼 안 들어가면 너가 보스 지역에 가서 떨어뜨려 버린다. 어? 당선된 사람 수도권에 하나도 없다. 안철수 빼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단일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영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당에 주요한 인물이 서서 죽겠다, 당 지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국민 앞에 공언을 합니까? 참 하자는 사람이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나 정말 웃긴데요. 어차피 당대 당으로 합쳐지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데는 알아서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후보가 합치는 거지. 지금처럼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더민주에서 중앙당에서 사퇴하는 후보에 대해서 보장해줄, 옛날처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처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는요, 들어가, 니 챙길게 하면 들어갑니다. 나중에 또 딴 데 공천을 주든 뭐 돈을 주든 자리를 주든 어쨌든 해줬습니다. 지금 누가 보장을 해줄 겁니까? 정치가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이라고요? 감동으로 위장되었지, 그 감동 뒤에는 전부 계산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쉽게 안 도와주고 눈밭에 문재인 전 대표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12월 초에 그랬잖아요. 사퇴하고도 바로 안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과정이 계속 삐걱거렸지 않습니까? 서로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친노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당권을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서 새정치연합이란 걸 만들 때 공동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요? 그 안철수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여준 대표가 누구한테 전해서 제가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아니, 모든 게요, 합치거나 떨어지거나 다 이해타산이 맞아야 되는 거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본질이죠. 다만 그걸 감동으로 포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처럼 물밑에서 거래해서 조정하고 주고받고 또 합의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강도질하듯이 협박을 합니다. 남당의 대표를 단일화, 자당의 후보를, 공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니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도요, 한참 벗어난 행위고요. 선관위는 이런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4월 4일까지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4월 4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지는 거, 당연과 그 투표 후보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 이제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요, 서로 간에 계산이 안 맞아서 단일화가 안 됐으면 그만인 거지. 뭔 선관위 보고 투표용지를 빨리 찍니 늦게 찍니, 그게 무슨 마치 단일화 방해하려고 선관위가 공작하는 것처럼 그럽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구로에서 선관위가 4월 4일날 이전에 벌써 인쇄에 들어갔다, 그게 불법이라면 고소를 하세요. 자꾸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런 장난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단일화요,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한 절반쯤만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선거 끝난 뒤에 단일화 하거나 들어가 버린 지역은 안 주겠다. 왜? 그걸 줄 때는요, 의석수에 따라 주고 또 그 당의 크기에 따라 주는데, 이렇게 돈을 받고 선거 때 공천을 안 하면 그 돈 선거 보조금은 뭘 하고 주는 겁니까? 그냥 선거 때니까 일정하게 받아 먹으라고 무슨 복지 사업 하듯이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주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들어간 데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상식선을 넘어서서 공갈 협박을 하고, 언론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새누리당 앞잡이처럼 묘사한 만평을, 안철수를 무슨 새로 만들어놓고 그 모의를 새누리당이 조금 주고 있고 그 덫을 설치해서 거의 다 왔다 쉿,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안철수 이제 선거 공식 선거 시작됐고 며칠만 더 버티면 우리가 대박이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다 해먹고 싶고 양보는 하기 싫고 그래서 협박합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친노나 제압밖에 없습니까? 모든 일을 상식에 의거해서 해야지요.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총선 뒤에요. 여야가 성적표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면서 정계 개편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헌을 앞세운 짝짓기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개혁 신당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크게 이기게 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적당히 타협을 해서 최경환과 김무성이 타협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고 나서게 되면 거기에 국민의당 정도만 가세하고 이러면 개헌이 되어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새누리당이 150석으로 생각보다 좀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면 새누리당 내부에 내분이 생기면서 일부가 이탈해 가면서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세를 하고 또 더민주 안에서 비주류가 일부 합류하면서 하나의 당이 더 생기면서 그 당을 중심으로 이 개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당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호, 유승민 등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 김무성 대표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당이 작아지게 되고 중간쯤에 있는 당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개헌에 대해서 친박 비박이 저렇게 싸워도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도 거기에 가세할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세력은 현재 자기가 대선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문재인 대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원 집정부제 개헌 그리고 직선제 개헌, 직선제 유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과연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핵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국민적 이해관계는 전부 도외시한 채 저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개헌을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하고 총선만 끝나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개헌을 주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상황들을 갖다가 볼 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선 후보를 자처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검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갈아타서 총리라도 하고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또 여야 중간 세력에서 어느 당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할 때 이런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합 집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민주가 이번에 세력이 이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 더민주 안에서 뭐 김종인 책임론, 문재인 책임론이 부각돼서 서로 싸우다가 거기에서 비주류, 김종인 등이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새누리당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둘이 싸우다가 또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나오는 세력이 먼저이냐, 여당에서 나오는 세력이 먼저냐는 이 성적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에 무고를 두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는 이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보수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대통령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한국의 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의 안보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맛에 따라서 총선 성적에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치꾼의 뜻에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